간단합니다. 네, 다 끊으세요. 다 끊어.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억이 없으시면은 빨랑 1억으로 가야죠. 자, 그 길에서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피해야 되는 거 몇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안 피하면은 30대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자, 한국의 사회초년생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이죠. 20년 동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그리고 취준생 때 정말 쓸모없는 지식을 습득하다가 겨우 정말 어렵게 돈을 버는 직업을 찾게 됩니다. 물론 평균적인 사회초년생들은 돈과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완전 무지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돈을 가진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었거든요. 학교 같은 데서 이런 걸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지인과 부모는 또 어떤가? 물론 그들도 똑같이 무지하지만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바보 같은 조언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는 우리 지인, 우리 부모님이 부자이신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이시면 조언을 좀 들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조언이 보통 그냥 X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지 플러스 이상한 조언. 자, 그러면은 그리고 갑자기 이제 돈이 생깁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사회 초년생이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뻘짓을 보통 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 한국의 경우 143개 중에서 77위.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와 가봉보다 조금 이제 낮은 정도라고 합니다. 가봉은 도대체 어느 나라지? 가나 옆에 있는 나라겠죠. 아프리카 토인들이 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기보다도 한국의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인 플러스 부모님들은 이제 덤앤더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악의 축 1번. 보험. 네, 한국은 그 보험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들의 상품이 뛰어나고 좋으면 당연히 고객들이 알아서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상품을 주로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친한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그 같이 일하는 그 동료가 당신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미남이 아닌데 누군가 번호를 따려고 하면은 1번 보험, 2번 사이비, 3번 간첩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게 네, 제 얼굴 정도면은 네, 지금까지 제가 번호를 따인 적이 없거든요. 네, 사이비는 이제 간혹 저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하면 저는 보통, 네, 가고 싶습니다.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할 때 저는 도망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수준은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엑스트라 복지를 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안하면은 실비보험 하나면은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이면은 보통 뭐 20대 중반, 후반, 아무리 늦어봤자 30대 초반일 텐데,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는 보통 병 안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20, 30대 암 걸리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확률이 극소수이고요. 여러분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비보험 하나면은 됩니다. 차라리 보험사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것을 훨씬 더 추천해드리고요. 요즘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유튜브 영상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쓰레기 보험들 문제는 쓰레기 아닌 게 별로 없고 변액 종신보험 쓰레기인가요? 네, 짧은 답변은 네입니다. 악의축 2번 연금저축펀드. 제가 최근에 354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연금 펀드들의 그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거를 계산해 봤는데 굉장히 쇼킹했죠. 왜냐면 그게 딱 정확히 0%였거든요. 모든 수수료를 빼고 나면은.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익은 좀 낮을지 몰라도 세제 혜택을 받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세제 혜택은 절대로 투자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상품 자체의 수익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연 400만 원까지 내면은 이제 수익은 안 나오지만 세제 혜택이 뭐 70만 원 나온다. 그러면 혹하죠. 야, 400만 원 납입을 했는데 그러면은 70만 원이면 뭐야 이거 18%잖아. 엄청난 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상품이잖아요. 뭐 7년, 10년, 2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년 후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정확히 연 7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한 돈은 점점 더 커지는데 세제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매년 70만 원만 받으니까요, 세제 혜택을.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이제 원금이 8천만 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세제 혜택 받는 거는 70만 원입니다. 계속 그대로.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자 400만 원을 매년 납입을 하고 수익은 0% 나고 실제 이득 70만 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대안은 400만 원 납입을 하는데 10% 수익이 난다. 자 그러면은 20년이 지나면은 네, 이 경우에는 정확히 9,400만 원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400만 원 곱하기 20, 8천만 원 원금 그리고 70만 원 곱하기 20, 1,400만 원 벌어가지고 9,400만 원이 되는데 자 이쪽은 400만 원을 매년 납입해가지고 이걸 10%로 불린다. 그럼 20년 후에 그 돈이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0%를 못 불려가지고 8%로 불렸다. 그럼 이게 1억 9,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의 투자 수익률이 이쪽에서 1.5% 난다고 가정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한 9,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금에 혹해가지고, 야, 대박 들어가야겠다 하는 거, 삐입!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역겨운 제목을 보세요.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이 두 단어가 이 한 줄에 나온다는 게 저는 너무 역겹습니다. 호구되는 지름길. 이거는 맞고요. 자, 악의축 3, 청약통장. 이것도 아마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추천하실 거고, 금융기관도 추천을 많이 할 텐데, 이것도 보통 이제 우리가 무조건 들어야 하는 상품에 이제 속하죠. 근데 이제, 요즘 당첨되는 사람들, 뭐 지인들 중에서 많이 보셨나요? 네, 저한테 이제 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지인이 있죠. 예, 미남이한테 번호를 따려가면은 보험 사입이 간첩.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분도 이제 청약통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7년 동안 부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당첨되었다는 사람은 딱 한 명 봤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분의 지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당첨이 된다 하면은 이게 무조건 대박인가 수익이 되는가 당연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단지가 없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거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백 대 1로 모이게 되죠. 저기 있는 뭐 강원도 깡총 이런 거 분양 받아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재수없게 로또가 돼가지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문제가 생기죠. 어디선가 이제 몇십억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요즘 아파트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아파트 없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한 평도 못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당신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1억도 없는데 도대체 몇억 몇십억 어디서 끌어오는가?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면 되죠. congratulation. 그럼 축하드리기는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제 금수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굳이 청약 통장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조만간 부모님이 알아서 상속을 해주시고 증여를 해주시고 가지고 그 돈이 다 여러분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참고로 자 88번 벌 수 있다. 아파트로 복리 30% 이런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네, 저는 그래서 기존 주택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막 몇억 몇십억 끌어올 필요가 없이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내가 있는 돈이 1억 2억밖에 없어. 네, 그러면은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를 하면은 1억 2억에 살 수 있는 그 주택이 한국에 아직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투자가 가능한 거죠. 악의축 4번 주식형 펀드. 이거는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지만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직접 하세요. 직접 할투를 보고 직접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가끔 주가지수보다 수익이 더 높은 그런 유니콘 같은 펀드들이 있습니다. 왜 유니콘 같냐? 여러분들은 아마 유니콘을 몇 마리 못 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니콘들이 전설적으로 어딘가 있다라는 거는 아는데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주가지수를 이긴 유니콘 같은 펀드가 있기는 하나 아마 못 찾으실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자 주가지수 추정 펀드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워렌 버핏이 강추하는 인덱스 펀드 또는 ETF 이게 수수료가 훨씬 쌉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정부가 와가지고 이제 니네들 수익에서 양도세 20% 30% 40% 50%네 하면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요즘 이런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런 펀드들은 우리 수익에서 20에서 50%를 강탈해 갑니다. 자, 왜 그러냐? 보통 이제 이런저런 수수료를 해가지고 펀드들이 총 자산에서 뭐 2% 정도 뜯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맥시멈 뭐 한 10%, 복리 10%이 정도잖아요. 자, 그럼 10%에서 2%를 떼간다. 그럼 이게 한마디로 양도세 20%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8%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또 펀드들은 심지어 이 8%도 보통 못 벌거든요. 걔는 6%밖에 못 법니다. 근데 여기서도 2%를 빼가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주식시장이 8% 수익이 나는데 얘네들 6% 벌고 2% 빼가니까 4%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양도에서 50%를 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지수 ETF 또는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네, 전체 시장이 반토막 나면은 우리도 반토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 낙폭이 엄청나게 크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IMF 때 주식이 75%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자산 배분, 그러니까 뭐 채권, 금, 원자재 이런 데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70% 이상이 커버 가능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연구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거 관련 영상을 많이 찍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다 영상 번호를 지금 거 까먹었네. 아, 나 바보다야. 편집자님 여기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요. 네, 악의축 5번 자동차. 자동차라는 게 있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우리는 돈을 벌어가지고 지출을 좀 덜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지식재산권, 심지어 그 고급 시계나 샤넬백 같은 것도 오케이입니다. 샤넬백 같은 것도 보통 가치가 오르니까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중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 왜냐하면 비중이 크니까 이게 무엇이냐?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최악인 게 뭐냐면은 자동차는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이놈이 또 비용을 막 잡아먹잖아요. 기름값도 내야 되고 수리비도 내야 되고 네, 그 또 뭐냐 또 주차비도 해야 되고 벌금도 가끔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오 마이 갓 이런 게 자동차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필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30대 저 젊은 나이에 연애를 하려면 차를 사야 하는 현실이 무섭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 보면 대충 이분이 남자인 것 같잖아요. 딱 보면은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죠. 연애를 하면은 그거 그 재수 없으면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좀 한 가닥 잘못하면은 애도 낳게 됩니다. 자제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꼭 죽어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제 이런 거를 좀 봐야죠. 그 여자분이, 여기 남자의 뭐 연봉이나 뭐 자산이나 또는 그 부모님 자산을 보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분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당연한데, 자, 근데 이 여자가 그 나의 차를 보고 연애를 한다. 야, 이 사람이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이면은 그건 진짜 좀 한심한 거죠. 왜냐면 그러면 이 여자분도 경제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분과 나중에 결혼하면은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쵸? 물론 저는 차를 아예 사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막 가족이 생기고 애가 둘이 되고 도대체 차 없이는 얘네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어.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자동차 구매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사람, 20대에 외제차 샀다가 망한 남자 죽고 싶습니다. 저는 같이 구경해도 되나요? 옛날에 슈타인하트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직원을 막 괴롭히다가 직원이 이제 저 죽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나 구경할 수 있어? 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같이 구경하고 싶네요. 자, 네, 그래서 꼭 차를 사고 싶으면 이런 영상들도 있더만요. 뭐 100만 원으로 중고차를 사보자 이런 거. 그래. 아니 뭐 차를 사는데 무슨 뭐 100만 원 이상 굳이 써야 됩니까? 네, 그렇죠. 네, 참고로 저는 태어나서 차를 한 번도 산 적도 없고 악의축 1번부터 4번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자 요약을 하면은 나 나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오 마이 갓. 자,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네, 다 끊으세요. 다 끊어. 여러분 혹시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에 대한 개념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으신 분들도 제가 제 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끊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매몰 비용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여기에 노력과 돈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일단 이거를 해지하고 끊어버리면은 당장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험 같은 거 해지하면은 또 돈 다 못 돌려받고 그러니까 자 끊으면은 일단 과거의 어리석음 내가 바보였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손해를 확정짓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싫기 때문에 이 멍청한 상품을 몇 년 동안 계속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 사실 과거의 실수는 과거의 실수고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보험, 연금, 저축, 청약, 주식형 펀드 다 정리해버리고 팔아버리고 차 팔아버립니다. 그쵸? 자, 요것만 해도 아마 여러분 월급에서
월 50에서 100만 원 그냥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이 50만 원, 100만 원을 또 펑펑 써버리면 안 되겠죠. 이 50만 원, 100만 원 여유금이 생기는 거를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산 배분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채권, 금, 뭐 원자재 이런 걸 사가지고 안정적으로 돈을 키워 나가는 거죠. 복리 8%, 9%, 10%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이기는 방법이고 1억을 빨리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정말 네, 제가 봐도 굉장히 유익했네요. 왜 내가 20대 때 이런 영상이 없었을까? 그때 유튜버에 있었나? 아, 모르겠네. 어쨌든, 자, 지금은 이제 이런 훌륭한 영상이 나왔으니까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